자, 두 문항짜리 장문 독해입니다. 일단 이런 게 좀 압박감이 크죠. 뭐냐면 단락이 나눠지지도 않고 그냥 한 단락으로 길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무리 단락이 길어도 한 단락이라면 한 단락의 주제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른 주제 제목 이거보다 짧은 일반적인 지문에서 푸는 것 방식하고 동일해요. 뒷받침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장의 주제문으로서 근거가 확실하다면 그 주제문을 바탕으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거듭 얘기합니다. 주제문을 찾으려고 자꾸 얘를 쓰세요. 문제를 봤더니요. 자, 지구의 어떤 뭐 해양, 바다의 생명체들은요. 단순히 would not exist. 단지 존재를 하지 못할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어떤 이제 용해되어진 그런 산소의 존재가 없다면, 산소가 존재치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물속에 용해되어져 있는 dissolved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렵죠. 그런 어떤 산소의 존재가 없다면 그럼 산소의 존재가 중요하구나. 이게 주제인가? 뭐 이런 생각해 보시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좀 쉽습니다. 바로 그러나예요. 형광펜. 그러나 이게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그러나 this life-giving substance 이런 생명을 주는 물질 바꿔쓰기 했죠. 그러면 산소라는 말을 생명은 주는 물질로 바꿔쓰기를 한 거니까 핵심 소재는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not distributed evenly. 자,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제 이 단어를 여러 번 해줬지만 또 여러분들 또 새로울 수도 있죠. 자, even이 우리가 물론 부사로는 심지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even이 명사로 짝수란 뜻이 있어요, 짝수.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로 짝수의 속성을 가져서 균일한, 고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균등한 이렇게요. 짝수는 둘로 똑같이 나눠지는 숫자를 짝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형용사에서 파생이 돼서 evenly 하게 되면 균일하게, 균등하게가 되는 거예요. 몰랐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똑바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해양에, 그런 대양에 that, 그런 깊이와 함께 그 깊이에 있어서는 균일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론이 나오고 뭔가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니까 이게 주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토픽 센텐스인가? 이렇게요. 의심은 해야죠. 이게 주제가 아니고 뒤에서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뒷받침하는지 보자고요. 그럼 다음 문장을 봤더니 그리고 A번에 대한 이 깊이에 대한 얘기도 만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봤더니 보세요. oxygen levels. 자, 산소의 그런 농도, 수치가요.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In thin surface layer 보입니까? 얇은 그 표면층에서는요. 1, 20m 깊이에. 그럼 A번에 대한 근거도 나오네요. 깊이 얘기가 나오는 거 맞으니까 A번은 어휘 문제에서도 통과이고 여기 지금 바로 뒷문장에서 균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표면층 얘기를 하면서 이거 우리가 상술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는 얘기인데 상수라고 있죠. 1, 20m 깊이에서는 좀 이렇게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자, here. 자, 여기서 이 산소, 이 대기로부터의 산소가 can freely diffuse. 사실 diffuse도 선생님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밑에 별표 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무려 옛날 수능에서 2007, 8년도, 9년도 이것도 수능에서 특히 이제 그래론과 무관한 문장에서 이 단어가 그냥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수능 기출로 나왔던 단어를 갑자기 별표 준다는 거 전 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찌됐건 자, 이 sea water 이제 해수라고 번역을 할게요. 자, 해수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쫙 퍼져나갈 수 있대요. 플러스 게다가 there's plenty of floating plant like 그러니까 떠다니는 그런 식물 생명체들이 있대요. producing oxygen, 산소를 생산을 해내는. 자, 이 단어 혹시 몰랐던 친구들 photosynthesis 그러면 이게 광합성이고 영어 단어에 photo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사진이 떠오를 텐데 photo라는 말이 옛날 사진기 보면 펑 하고 빛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빛, 광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ynthesis가 합성이라는 뜻이니까 광합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형성을 하는데 그러면 표면층에 있어서는 어때요? 산소가 많다는 얘기를 한 두 문장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 층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려면 한두 문장은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지금 표층 얘기만 했으니까. 다음 문장을 봤더니 oxygen concentration then 그런 후, 이런 거. 다음 단계가 나오죠. 이런 산소의, 농도는, 또 나오죠? 이 concentration 하게 되면, 한 번 얘기했었죠. 과학 관련된 지문에서는 집중, 이거보다는 농도, 이렇게요. 산소의 농도가
decrease rapidly with depth. 또 나오죠. 이 깊이와 함께 이번에는 급격하게 떨어진대요. 그 깊어질수록 알겠죠? 그래서 이따금씩은 reaches very low levels. 아주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서 sometimes close to zero. 거의 0에 수렴하게 된대요. 한 200에서 1000m 정도에는 방금 1, 20m 얘기하다가 이제 200에서 1000m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때요? 그 방금 읽었던 깊이마다 전부 다 균일하지 않아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더 불안하면 더 읽어봤어도 돼요. 뭐 이 지역에서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200에서 1000m 정도 깊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더 깊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알겠죠? 궁금하면 더 읽어봤어도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이 정도에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지문이 막 어려운 게 아닌데 정답률이 낮고 오답이 쫙 퍼졌어요. 이건 특별히 매력적인 오답도 없었습니다. 쫙 퍼졌어요. 거의 한 10%에 수렴하게. 그러면 여기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많이 당했다는 건데 또 나오네요. 이렇게 선택지가 question, 질문 형태가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answer, 대답을 우리가 찾은 topic sentence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방금 우리가 찾았던 형광 붙였던 주제 문장, 그러나 문장 뭐였어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였습니다. 질문 볼까요? 자, 산소의 그런 함유가, 자, 컨텐트가 또 내용, 이런 뜻도 있는데 어떤 이런 물질과 관련된 이런 얘기 나오면 함유량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함유량이 산소의 함유가 consistent, 일정한가요? Through marine layers, 그 해양의 layers, 그 층을 통해, 그 층에 따라 일정한가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요가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yes, no로 지금 대답이 되는 상황인데 이 의문문이 없는, 그죠? 이제 의문사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대답은 yes, no로 대답이 되는데 우리가 찾은 주제문으로 뭐라고 대답이 돼요? 우리가 찾은 주제문으로는 no라고 대답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대답 형태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다 보니까 층마다 산소 농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주제하고 정반대인가 보다. 아니, 물어봤잖아요. 일정한가요? 그럼 아니요가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까다로웠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 아니고요. climate change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이 산소 농도에 대한 얘기를 많은데 그걸 calculate, 계산하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할 때, 아니 산소가 많은 지역도 있고 부족할 때 얘기도 있었는데 부족한 것에 집중시킨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얘기도 아니었었고 어떤 계절적인 다양성, 변수 얘기도 아니었네요. 알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제문을 찾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B, C, D, E. 자, 어휘 문제 마저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마치 빈칸추론 풀듯이 영어는 직선형의 구조니까 특별히 앞에서 정보를 읽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에 대한 근거를 뒷문장에서 보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방금 여기서 읽었던 부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200에서 1000m 정도에서는 거의 0에 수렴하기도 한다. 이 지역이, 자, 그렇죠. oxygen minimum zone이라고 산소가 가장 적은 지역이라고 불린다. 미니멈이냐 맥시멈이냐 여기서 반열을 놓고 보세요. 앞내용을 놓고 봐도 0에 수렴한다니까 미니멈 zone이 맞고요. 다음 문장에서도 또 이렇게 바꿔쓰기 근거가 나와 있죠. 바로 산소의 농도가, 산소의 비율이, 레이트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니멈 얘기가 맞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네요. 자, 계속해서 C까지 가볼게요. 자, 이 지역 바로 아래는 그럼 이제 또 다른 지역 얘기가 나오죠. 그럼 방금 1, 20m, 그 다음에 200에서 1000m, 그 다음에 200에서 1000m 바로 아래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나오네요. 이런 산소의 함유가요. 이번에는 증가한대요. Again, 다시 한번 그 깊이와 함께. 그럼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기서 반여 개념을 보면서 다음 문장을 봤더니 자, 여기 이 부분이요 또. 자, 이 깊은 심해라고 번역할게. 깊은 바다. 심해는요. 꽤 높은 수준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가시킨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오호. 근데 이제 굉장히 놀랍네요. 심해는 또 역설적으로 산소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the higher levels of oxygen, 더 높은 수준의 산소가요. 이 심해에서 산소가 reflect, 반영하는데 부분적으로는 in part가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deep ocean sea water masses. 됐나요? 그러니까 이 깊은 해양, 심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런 기원을 잘 밝혀준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또 뭐로부터 유래가 되냐면 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읽어가고 있냐면 여기 이 부분이요. 자, 다시 한번 차갑고, 자, 무슨 rich 그러면 풍부한입니다. 산소가 풍부한 다시 한번 해수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그 해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exhausting, 고갈시키는 것, 즉 마이너스냐 아니면 플러스,
산소가 있냐 없냐 뿔마로 봐야 되는데 방금 여기 깊은 바닷속에 있는 이런 해수들은 굉장히 심해 속에 있는 이런 해수들은 다시 한번 어떻다고요? 산소가 굉장히 농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급격히 가라앉아서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원문에서는 보존된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exhausting 전부 다 고갈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해됐죠. 그래서 시간이 아마 없었을까요? 정답률 56%막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천천히 앞뒤 흐름 하나하나 따져오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제목 부분에서 좀 까다로웠던 친구들 거듭 얘기합니다. 아무리 단락은 길어도 한 단락의 주제는 하나뿐이라는 거. 그리고 밑줄형 어휘 문제도 뿔마 개념 잡아가면서 마치 빈칸 추론처럼 밑줄 다음에서 뒤에서 보충 부연 설명 근거 찾도록. 알겠죠?